시금치 잎에 들어있는 광합성 색소를 이제 분리하는 실험인데, 뭐 실험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내용보다 이제 결과가 좀 중요하고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시금치 잎을요, 막자사베라에 집어넣고 막 증lig여요. 그러면 이제 이 증lig이면 이제 색소가 이제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아세톤을 집어넣으면 이 색소를 우리가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TLC 판에다가 이제 원점을 딱 그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시금치 이제 색소를 뭐 이쑤시개 갖다가 한번 찍고, 원점에다 또 찍고, 이쑤시개에다가 이쑤시개를 또 광합성 색소 추출에다가 한번 찍고, 또 이쑤시개 원점에 이쑤시개로 이제 TLC 판의 원점에 찍고, 이걸 한 20번 정도 해요. 그리고 얘를 이제 에테르하고 이 아세톤으로 이제 혼합한 정계액에다가, 예, 원점이 잠기지 않을 정도로 잘 꼽아놔요. 그러면 전개액이 쭉 TLC판을 쭉 전개하면서 이 원점에 있었던 이제 색소도 같이 따라서 이제 전개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전개가 잘 된 이 색소는 원점으로부터 가장 어때요?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때의 그 색소가 누구냐? 즉 A가 카로틴이라는 색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개가 잘 된 B가 잔도필, 그리고 세 번째가 A, 그리고 네 번째가 B. 그래서 카잔 AB, 카잔 AB, 카로틴, 잔토필, 엽록소 A, 엽록소 B 해가지고 카잔 AB, 카잔 AB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하고요. 그러면 이제 기억, 전기율이 가장 큰 색소는 그렇죠. 카로틴 A, 옳은 이제 문장. 그 다음에 니은, 광합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색소, 중심 색소 누구죠? 엽록소 A, 그러니까 엽록소 A. C 맞죠? 엽록소 A. 그래서 니은도 맞고, D는 엽록소 B다. 그러네요. 그래서 카전 A, B 암기하시면 돼요. 20번 문제하고 똑같죠? 크로마토 그래피법. 시금치 A의 색소를 분리한 결과를 나타낸 거고, 기억과 니은 염색소 A와 잔도필 중 하나다. 전개가 가장 잘 된 색소 카로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잔도필, 그 다음에 염록소 A, 그 다음에 B. 그래서 전개율이 가장 큰 거는 카로틴, 잔도필, A, B. 염록소 A가 뭐예요? 염록소 A가 반응 중심의 색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 2와 관계 1에서 반응 중심 색소로서 염록소 A가 사용이 된다. 기억, 전개율은 카로틴이 기억보다 그렇죠. 크죠. 그리고 기억 엽록소 잔토필, 그러니까 잔토필이 아니라 니은 엽록소 A가 관계 2의 반응 중심 색소가 되는 거죠. 관계 2와 관계 1에서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은 적색보다 녹색 파장의 빛을 잘 흡수한다. 엽록소 A 어떤 색을 띠나요? 녹색을 띠죠. 엽록소 A는. 그러면 녹색을 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녹색을 잘 반사를 시킨다. 그리고 녹색의 보색 관계인 이 청자색 계통의 빛을 잘 흡수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것은 거꾸로이겠죠. 정답은 1번. 그리고 이제 호기성 세균과 이제 핵함을 이용한 엥겔만 실험이 되는 거죠. 엥겔만 실험은 이제 녹조류인 이제 핵함이 주로 이제 청자색과 적색의 빛을 흡수해서 이제 광합성을 한다라는 걸 확인하는 실험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래 그림을 보면 뭐 독일 엥겔만은 프리즘을 통하여 분산된 빛을 핵함에게 비추고 핵함에 있는 산소 세균을 분포를 관찰하여 어느 파장 핵함이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문장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 보시면 파장대가 이렇게 청자색이나 그 적색계통에 호기성 세균이 많이 이제 몰려들었죠. 이제 산소 세균, 호기성 세균. 그 얘기는 핵함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 그 광합성 결과 산소를 발생시킬 거 아니에요. 그 산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산소 세균들이 그 부위에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그 몰려든 부분에 빛의 파장대가 녹색의 보색 관계인 청자색과 적색의 이제 빛의 영역에 몰려들었다. 그 얘기는 누가 핵함이
청자색과 적색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보기로 갈게요. 핵함의 광합성 산물인 O2가 호기성 세균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호기성 세균들, 즉 산소파는 세균들이 광합성 산물인 O2를 이용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고, 니은 호기성 세균은 600나노미터, 빛보다 700나노미터 빛에서 활발하게 광합성한다. 호기성 세균이 광합성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핵함이 광합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600나노미터 빛보다 700나노미터 빛에서 광합성이 활발하다. 호기성 세균, 즉 산소 세균이 아닌 누가? 핵함. 예. 그래서 니은 틀린 내용이고, 이 실험으로 켈빈 회로의 과정을 밝힐 수가 있다?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녹조인 핵함은 보색 관계, 녹색과 보색 관계인 청자색과 적색빛을 흡수해서 광합성을 한다라는 걸 확인하는 실험이고요. 가는 광합성이 일어나고 있는 식물에서 엽록소 A, B, 엽록소 A와 B의 흡수 스펙트럼을 이제 나타냈고요. 나는 식물 염속체의 구조인데, A는 틀라코이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틀라코이드 제 막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B는 스트로마, 엽록체의 기질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스트로마. 가를 볼까요? 엽록소 A하고 이제 엽록소 B를 이제 보시면 이 엽록소 A하고 B가 녹색 계통의 파장 때 한 550에서 한 600 정도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이제 빛을 거의 흡수하지 않는데, 반대로 녹색과 보색 관계에 놓여 있는 뭐 450 정도와 한 뭐 650에서 700 정도, 그러니까 청자색 계통, 청자색의 영역대의 스펙트럼과 이제 붉은색, 적색의 영역대의 해당하는 스펙트럼을 잘 흡수를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염록소 A하고 B는 이제 흡수 스펙트럼을 이제 통해서 초록색 빛에 의해서는 거의 반사를 시키고, 그리고 청자색과 적색 계통의 빛을 이제 흡수해서 광합성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보기 기억. 기억은 A에서 화학적 삼투에 의한 ATP가 합성된다. 그렇죠. 우리 이 명반응에서 관계 2와 관계 1에 의하면 비순환적 전자 전달에 의해서, 그리고 순환적 전자 전달에 의해서 스트로마에 있는 수소 이온을 텔라코이드 내막으로 계속 능동승을 시키죠. 펌프에 의해서. 그러면 텔라코이드 내부하고 이제 스트로마 사이에 수소 농도 차이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화학적 삼투에 의해서 ATP 합성 요소를 통해 수소 이온이 이동을 하면 그때 ATP가 합성이 된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이제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광합성에서 빛에 의한 물의 광분해는 물의 광분해 장소, 역시 물의 광분해 장소 우리 안반응이라고도 하죠. 틀라코이드 막에서 물의 광분해 과정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니은은 어때요? 틀렸죠? 스트로마가 아니라 틀라코이드 막에서 물의 광분해 과정이 일어난다. 예. 그리고 이제 광인산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ATP와 NADPH도 생성이 된다. 디귿. 나에서 단위 시간당 ATP 합성 요소를 통해 이동하는 H+의 양은 550 나노미터의 빛에서가 450 나노미터에서의 빛보다 많다. 아니죠. 예. 나에서 단위 시간 동안 ATP 합성 효소를 통해 이동하는 수소이온의 양은
550, 450. 딱 봤을 때도 550보다는 450이요. 어때요? 많죠? 네. 그래서 D가 옳지 않다. 정답은 1번. 다음 문제는 벤슨의 실험. 이제 광합성 과정은 이제 빛이 필요한 명반응과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탄소 고정반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명반응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라는 그런 걸 이제 확인한 실험이 되는 거죠. 아래에서 이제 우리가 벤슨의 이제 실험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이제 빛이 없는 공간에 CO2를 공급했을 때는 포도당이 합성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빛이 있는 이제 공간에 CO2를 어떻게 하냐면 차단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단계를 우리가 명반응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명반응을 이제 하게 되면 명반응 결과 물이 광분해가 되잖아요. 물이 이제 광분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수소이온, 그리고 고에너지 전자, 그리고 이제 산소 기체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명반응일 때. 그리고 이 고에너지 전자를 이제 수소와 함께 탈수소 효소가 실어 나를 거예요. 그래서 NADP 플러스라는 탈수소 효소가 EH 플러스와 고엔의 전자를 싣고 NADPH H 플러스 형태로 켈빈 회로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탄소를 고정시키는데 사용이 되는 거고, 그때 우리가 주목을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광합성 할 때는 물이 12분자가 분해되죠. 12분자가 분해되면 이제 24개의 수소 이온과 24개의 고에너지 전자, 그리고 산소는 6분자. 그러면 24개의 전자를 NADP 플러스가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몇 개 필요하냐? 12개가 필요할 거예요. 12개가. 그래서 12개의 NADP HH 플러스가 최종적으로 생성이 되고, 그리고 광합성 하는데, 즉 탄소 고정하는 반응에서 12개의 NADP HH 플러스가 사용돼서 포도당을 한 분자를 생성을 이제 한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빛이 없는 공간에다가 이산화탄소를 공급했더니 포도당이 합성이 되었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빛이 없는 공간에 역시 CO2의 공급을 해줬지만 포도당이 합성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빛이 있는 이제 공간에다가 CO2를 차단하니까 역시 포도당이 합성되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는 빛이 있는 이제 공간에다가 CO2를 공급해 주니까 포도당이 일시적으로 합성되었다가 만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때요? 포도당이 계속 합성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1, 2, 3, 4, 5, 6의 이제 실험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먼저 우선적으로 1가 이제 이 3에서 1에서는 광합성 속도가 0이다. 즉 포도당이 합성되지 않는데 3에서는 왜 포도당이 합성이 되었는가라는 이제 이야기. 이거는 이제 광합성은 이제 빛을 이용하는 명반응과 그리고 CO2를 이제 포도당으로 합성되는 탄소 고정 반응으로 이제 나눠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 탄소 고정 반응은 반드시 뭐가 일어난 후? 명반응이 일어난 후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하고요. 세 번째하고 여섯 번째를 또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세 번째하고 여섯 번째는 포도당이 합성이 돼요. 포도당이 합성되는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포도당이 일시적으로 합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포도당이 지속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고,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빛과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해주니까 명반응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뭐예요? 탄소 고정 반응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이 계속적으로 합성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다시 결론을 얘기하면, 광합성 과정은 빛이 필요한 명반응과 CO2가 필요한 탄소 고정반으로 어떻게 된다? 나누어진다. 그런데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 명반응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빛이 필요한 명반응에서는 물의 광분해와 그다음에 포토 시스템 이제 광계가 이제 작동을 하고요.
그 결과 이제 6개의 산소 기체의 물의 광분해를 통해서,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12개의 NADP 이제 H 플러스 H인데 그냥 NADPH로 나타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또 이제 18개의 ATP가 소모가 된다. 그리고 이제 탄소 고정 반응은 이때 이제 생성된 12개의 NADPH와 18개의 ATP가 켈빈 회로를 돌죠. 그래서 포도당을 몇 개, 한 분자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된다라는 명반응과 이제 탄소 고정 반응으로 나누게 되어진다. 그럼 다시 이제 위로 가서, 그러면 어떤 식물에서 CO2의 조건을 달리했을 때의 시간에 따른 광합성 속도를 나타냈다. 그러면 1과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NADPH의 양을 일단 물어봤는데요. 1번과 2번, 그러니까 여기 구간하고 여기 구간은 이제 빛이 없기 때문에 NADPH가 생성되지 않죠. 생성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 구간과 이 구간은 빛이 있기 때문에 NADPH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NADPH가 생성되는 구간은 이 구간과 이 구간, 그 다음에 NADPH가 이제 소모되는 구간은 한번 찾아볼게요. 소모되는 구간은 얘랑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구간 있잖아요. T3일 때는 빛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기 때문에 NADPH를 생산도 하고 소모도 하는 구간이다 라는 거 또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보기 T1일 때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난다. 아니죠. 탄소 고정 반응은 여기와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구간 1과 2에서 모두 산소가 발생한다. 산소는 물의 광분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산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 과정과 이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성되는 NADPH의 양은 T1일 때보다, T1일 때 생성 안 되죠. T3일 때 생성되면서 소모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가는 힐의 실험, 나는 루벤의 실험. 힐의 실험을 통해서는 물이 광분해되는 과정 중에 이제 산소가 발생을 하고, 이때 물이 광분해되는 과정 중에 방출된 전자가 이제 옥산산 3처리, 그러니까 3처리를 2처리로 이제 환원을 시킨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고요. 루벤의 실험은 이때 발생하는 이제 산소가 이산화탄소에서 발생한 산소인지 아니면 물에서 발생한 산소인지 그 산소의 발생의 유래를 이제 찾은 그런 이제 실험이 되는 거고요. 힐의 실험과 이제 루벤의 실험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먼저 힐의 실험을 볼게요. 그 이제 엽록색 축출액에다가 이제 삼처리는 이 철이 3+의 이온의 형태를 갖고 있는 물질이고요. 넣고 이제 실험관 안에 공기를 다 뺐어요. 실험관에 공기를 뺐다라는 거는 실험관 안에 있는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빛을 비춰줬더니 산소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3처리가 뭐가 됐냐면 2처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2처리. 그러니까 산화수가 2인 이제 철 이온이 되었다. 이제 그 얘기는 3처리가 2처리가 됐다라는 거는 이제 전자 2개를 수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 전자가 물의 광분해 과정을 통해서 발생한 전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3처리가 전자를 얻어서 2처리가 되는 과정 중에 전자를 얻었어. 산화가 되었다. 산화. 전자를 얻는 과정은 산화. 그래서 3처리가 산화가 되어서 2처리가 되었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한 거죠. 그래서 물이 이제 광분해 과정 중에 산소 발생하고 전자를 내놓는구나. 그럼 우리 물의 광분해 과정을 통해서 전자를 최종적으로 수용한 애가 누구였어요? 광합성에서 NADP 플러스였죠. NADP 플러스. 그러니까 NADP 플러스가 물의 광분해 과정을 통해서 발생한 전자 2개와 그리고 수소이온 2개를 얻어서 한 분자 NADP 플러스가 하나의 NADPH H 플러스로 산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NADPH 자체가 고에너지 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진 애예요. 에너지를 가졌다. ATP와 함께 에너지를 가진 물질이다 라는 거. 그래서 NADP 플러스가 전자의 최종 수용체다. 그 다음에 이제 루베네 실험을 갈게요. 루베네 실험은 이제 이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했는데요. 산소 중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질량수가 16짜리 산소지만 18짜리 산소가 있어요. 이걸 이제 방사성 동위 원소. 18짜리 산소는 방사선을 방출을 해요. 방사선. 그래서 첫 번째는 클로레 배양액에 산소 동위 원소 18로 표지된 물과 그리고 이제 18로 표지된 이산화탄소를 각각 공급을 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CO2에서 만약에 CO2 그러니까 18짜리로 표지된 CO2에서 만약에 산소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산소는 방사선을 나타냈겠죠. 방사선을 나타냈고 그리고 또한 18로 표지된 물에서 이제 산소가 유래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산소에서 발생한 산소가 방사선을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산소에 18을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빛을 비췄더니 방사선을 띠는 산소가 발생을 하였다. 즉 물이 분해돼서 산소가 발생하였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산화탄소가 또 분해돼서 산소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물의 광분에 의해서 그리고 이산화탄소 광분에 의해서 생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 다음 실험을 한 거예요. 이산화탄소에 산소에 18짜리를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빛을 비췄더니 뭐가 표시되지 않는 산소가 발생했다. 그냥 산소는 표시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엽록체에 빛이 공급되면 물이 광분에 대해서 산소 기체를 발생을 하는구나 라는 이제 결과를 얻은 거죠. 그래서 광합성 할 때 포도 한 분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물이 몇 개? 12개. 그러면 6개의 이제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24개의 이제 수소이온과 24개의 고에너지 전자가 발생을 하죠. 그때 이 고에너지 전자를 최종적으로 수용한 애가 누구다? NADP 플러스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로 갑시다. 기억리인 디귿은 광합성의 명반응 결과 생성된 기체다 라고 했죠. 그럼 누굴까요? 당연히 산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기억에서는 방사선을 띠지 않는 그냥 산소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산소에다가 동위 원소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나는 표시를 했군요. 그래서 나에서는 18짜리 산소, 즉 방사성 동위 원소 산소가 이제 발생을 한 거고, 그리고 디귿에서는 디귿 기체는 뭐예요? 방사성 동위 원소를 표시를 안 했나요? 물에다가.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한 거고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방사성 동위 원소가 아닌 산소, 그렇죠? 그리고 니은은 방사성 동위 원소가 표시된 산소가 발생을 했다. 기억, 가와 나는 모두 물의 광분해에 해당한다. 니은, 기억은 순환적 광인산화 과정의 산물이다. 기억은 순환적 광인산화 과정의 산물. 우리 비순환적 광인산화 과정에서 관계 2의 반응 중심 색소인 엽록소 A가 누구로부터 전자를 공급받죠? 물이 광분해된 결과 생성된 전자를 공급받죠. 뒤에서 또 이제 한번 이야기할 건데요. 그리고 비순환적 광인산화 과정에서 관계 1은 누구로부터 전자를 받죠? 처음에는 관계 2로부터, 그리고 순환이 됐을 때는 자신의 전자, 그러니까 관계 2로부터 받은 전자를 계속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물의 광분해 과정을 통해서 발생한 전자를 비순환적 광인산화, 즉 관계
이의 반응 중심 색소가 받았다라는 거는 그 과정 중에 물의 광분해가 일어났다. 그쵸? 그럼 그 과정 중에 뭐가 발생하겠어요? 산소가 발생을 하는 거죠. 비순환적 광인산화 과정 중에서. 근데 순환적 광인산화 과정에서는 물이 광분해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기억은, 니은은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기억은 순환적 광인산화 과정이 아니라 비순환적 광인산화 과정의 산물이다. 비순환적 광인산화 과정의 산물이다. 디귿. 니은은 O2. 아니죠.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O2죠. 디귿은 동위원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산소.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러면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이제 전자의 흐름 과정, 비순환적 전자 흐름과 순환적 전자 흐름을 나타냈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비순환적 전자 흐름, 비순환적 광인사라는 이제 표현도 쓰게 되는 거고요. 먼저 관계 2와 관계 1을 한번 정리해 보면, 관계 2는 중심 색소 엽록소 A가 이제 680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빛을 잘 이제 수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그니먼트 680, 색소 680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관계 2는 이제 700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이제 빛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피그니먼트 700, P 700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관계 2와 관계 1에서 둘 다 반응 중심 색소는 엽록소 A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카로틴, 잔돈필, 그리고 염속 B는 빛을 모아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빛을 모아서 엽록소 A에게 그 빛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먼저 관계 2에서 이제 빛을 흡수하면 엽록소 A 안에 뭐가 들어있다겠죠? 마그네슘이 들어있다겠죠? 그러면 그 마그네슘이 빛을 받아서 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Mg E 플러스로 이제 이온화가 되는 과정 중에 이 고에너지 전자가 떨어져 나가고요. 그래서 전자 수용체에 의해서 전자 전달계 쪽으로 이 전자가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때 이제 이 전자 전달계로 전자가 이동할 때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라 수소를 틀라코이드 안으로, 즉 스트로마 쪽에 있던 수소 이온을 능동수성에 의해서 틀라코이드 내부로 계속 이동을 시킨다고 했죠. 그러면서 틀라코이드 내부의 수소이온 농도는 높아지고 스트로마의 수소이온 농도는 낮아지고, 그러면 수소이온의 농도의 기울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고에너지 전자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양성자 펌프, 즉 수소이온 펌프를 하고, 즉 능동수성을 하고, 그리고 관계 2에 이제 이미 이온화가 된 Mg E 플러스로 이온화가 된 엽록소 A한테 전자를 제공하게 돼요. 그러면 엽록소 A 안에 들어있던 마그네슘 E 플러스 이온은 다시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는 거죠. 환원이 되면서 다시 마그네슘 금속이 되는 거고, 또 빛 받아가지고 다시 마그네슘이 이온화되는 과정 중에 이 고에너지 전자가 전자 수용체를 통해서 또 전자 전달계로 전달하고, 그럼 전자 전달계에서는 수소이온 펌프를 통해서 또 스트로마에 있던 수소이온을 텔라코이드 내부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에 최종적으로 이 고에너지 전자를 수용하는 게 누구다? NADP 플러스다. 그래서 최종 전자 수용체는 NADP 플러스다. 그래서 NADPH가 이제 생성이 되죠. 그래서 NADPH는 지금 이렇게 비순환적 전자 전달 시스템에 의해서 NADPH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이 과정 중에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가 발생하고 화학적 삼투에 의해서 뭐가 ATP도 생성이 된다. 그래서 ATP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비순환적 전자 전달 시스템에 의해서만 ATP가 합성이 되게 돼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순환적 전자 전달, 즉 우리가 순환적
광인산화라는 표현을 쓰죠. 관계 2에서만 일어나요. 비순환은 관계 2와 관계 1이 같이 작동을 하죠. 하지만 순환적 전자 전달은 관계 1에서만 작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똑같아요. 빛에 의해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전자 수용체가 얘를 다시 어떻게 하냐? 다시 전자 전달기를 통해서 다시 돌아와요. 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난다. 그런데 이 전자를 비순환적 광인산화 과정, 즉 비순환적 전달 시스템에서는 NADP 플러스가 전자를 수용해서 NADPH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순환적 광인산화에서는 이 전자가 이 시스템의 안에서만 돌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NADPH가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거. 하지만 고에너지 전자에 의해서 뭐는 일어나요? 전자 전달기를 통해 양성자, 수소이온 펌프. 그러면 슬러코이드 내부와 스트로마에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가 생기고요. 화학적 삼수에 의해서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ATP는 만들어진다. 그래서 비순환적 광인산화나 순환적 광인산화나 뭐는 생성이 된다? ATP는 생성된다. 하지만 NADPH는 비순환적 광인산화 과정을 통해서만 생성이 된다. 그리고 비순환적 광인산화는 관계 2와 관계 1이 작동하지만 순환적 광인산화에서는 관계 1에서만 작동을 한다라는 거. 이제 문제로 이제 넘어갈게요. 산소는 관계 1에서 생성된다. 관계 1에서는 아니고 관계 2에서 생성되는 거죠. 왜냐하면 관계 2에서 반응 중심 색소인 엽록소 A가 전자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죠. 그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그 전자가 물의 광분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자. 그럼 뭐가 발생하나요? 그렇죠. 산소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산소는 관계 1에서가 아니라 2에서 생성된다. 관계 1은 물이 광분해된 전자를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잖아요. 관계 2로부터 공급받은 전자, 그리고 이 최종 전자 수용체는 NADP 이게 아니라 NADP 플러스가 전자를 최종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NADPH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옳지 않은 문장. ATP는 순환적 전자 흐름에서만 생성되는 게 아니라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도 생성이 되는 거죠. 관계 2는 순환적 전자 흐름과 비순환적 전자 흐름 모두 아니죠. 관계 2는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만, 관계 1이 비순환적 전자 흐름과 순환적 전자 흐름을 다 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린 내용이고, 관계 1에서의 반응 중립 색소는 700나노미터 비트에서 고에너지 전자를 방출한다. 그렇죠. 그래서 P700, 색소 700, 피그니먼트, 그리고 관계 2는 색소 680. 정답은 5번.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어떤 식물의 명반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경로, 관계 2와 관계 1이 작동을 했고요. 그리고 최종 전자 수용체 NAD P 플러스가 전자를 수용했다는 얘기죠. 가는 비순환적 전자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관계 2의 반응 중심 색소는 680, 관계 1은 700이 되는 거죠. 이때 이 전자, 누구의 전자인가요? 물이 광분해된 결과 생성된 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 2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한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오른쪽 한번 볼까요? 흡수 스펙트럼에 대한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왔죠. 하나는 엽록소 A, 하나는 엽록소 B라는 거. 직접적으로 암기를 하셔도 좋아요. 결론은 뭐냐면 A가 엽록소 B가 되는 거고요. 니엘인 엽록소 A가 돼요. 잘 보시면 엽록소 A는 680, 700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을 잘 흡수하죠. 그러면 지금 여기를 봤을 때 이 영역이 680과 이제 700에 해당하는 이제 흡수 스펙트럼을
잘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염록소 B 이제 기억 얘기하는 거죠. 기억의 이제 흡수 정도는 빛의 파장을 보니까 650을 기준으로 700에 해당하는 빛은 거의 흡수를 어때요? 못하고 있죠. 근데 염록소 A는 관계 2에서 700나노미터에 해당하는 빛을 또한 흡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A가 염록소 A가 되는 거고, 그리고 기억이 염록소 B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바로 이제 보기로 할까요? 관계 1의 반응 중심 색소는 P700이다. 그렇죠? 옳은 문장. 관계 2의 반응 중심 색소는 관계 2나 관계 1이나 둘 다 염록소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 2의 반응 중심 색소는 니은이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가는 순환적 전자 흐름이다. 아니죠? 다시 돌아오는 게 없죠. 관계 2와 관계 1이 둘 다 이제 작용한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비순환적 이제 전자 흐름과 광인산화에 관한 이제 문제고요. 역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비순환적 전자 흐름을 통해서 이제 생성되는 물질, 물의 광분해 과정을 통해서 산소, 그리고 전자의 최종 수용체인 NAD 플러스가 전자를 수용해서 NADPH가 생성되고요. 그리고 광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ATP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O2, NADPH, ATP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첫 번째 관계 2의 중심색소 염록소 A의 파장은 680이 되는 거죠. 그래서 680에서 고에너지 전자가 방출이 되고요. 그리고 물이 이제 광분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자를 관계 2의 680 염록소 A에 전달을 하게 된다. 그 과정을 통해서 산소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관계 2에서 방출된 고에너지 전자가 전자 전달계를 거쳐 관계 1로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이 과정 중에 일부분의 고에너지 전자의 에너지가 이 H 플러스, 즉 스트로마 쪽에 있던 H 플러스를 틀라코이드 내부로 이제 펌프에 의한 능동 수송을 하게 된다. 그러면 틀라코이드 막을 경계로요, 틀라코이드 내부와 그리고 바깥쪽에 이제 스트로마 사이에 수소이온 농도의 기울기가 발생을 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관계 1에서는 700나노미터의 빛을 이제 흡수를 통해서 또 이제 고에너지 전자가 이제 방출이 되고요. 이 전자 전달계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 전자가 이제 전자 전달기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NADP 플러스로 전달되죠. 그래서 수소이온과 함께 결합을 해서 NADPH로 환원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면 이 과정 중에서도 역시 고에너지 전자가 양성자를 스트로마에서 어느 쪽으로, 틀라코이드 내부 쪽으로 또한 이동을 시키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전달계를 통해서 고에너지 전자가 수소이온을 계속 능동수송시키다 보니까 틀라코이드 내부의 수소이온 농도는 어때요? 너무 높죠. 그래서 pH가 낮아지는 거고요. 스트로마 쪽은 pH가 어떻게 되나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수소 농도의 기울기 차이에 의해서 수소 이온이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다시 스트로마 쪽으로 확산을 통해 빠져나가요. 그 과정 중에 ADP가 ATP로 합성이 된다. 이 과정을 우리가 광인산화 과정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문제로 갈게요. 빛이 있을 때 엽록체의 틀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는 수소 이온의 이동 및 ATP 합성 과정을 나타냈다. 그러면 지금 가는 어디가 되나요? 틀라코이드
내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가 스트로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자 전달계에서 고에너지 전자가 전자 전달계를 통과를 할 때 스트로마에 있던 수소 이온을 내부로, 틸라코이드 내부로 능동 수송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화학적 삼투에 의해서 내부는 어때요? 수소이온 농도가 높고 이제 스트로마 쪽은 수소이온 농도가 낮죠. 그래서 수소 농도의 기울기에 따라서 틸라코이드에 있던 H 플러스가 ATP 합성 효소를 통해 이제 스트로마 쪽으로 확산되어지면 이때 ADP와 인산이 결합하여 ATP가 되더라. 보기 가는 틸라코이드 내부 나는 스트로마다 옳은 문장이고요. A 전자 전달계예요. 잘 안 보이시죠? A를 통한 수소 이온의 이동은 확산이 아니라 뭐예요? 확산이 아니라 펌프에 의한 능동 수송이 되는 거죠. 능동 수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디귿 B는 ATP 합성 효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ATP 합성 효소. 그래서 B를 통한 ATP 합성 원리는 TCA 회로에서도 적용이 된다. TCA 회로 어디서 일어나나요? 어디서? TCA 회로 미토콘드리아 기질. 그래서 이때의 ATP 합성 원리는 기질 수준에 인산하죠. TCA 회로에서. 근데 이제 B를 통한 ATP 합성은 광인산화다. 그러니까 산화적 인산화랑 비슷해요. 하지만 TCA 회로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은 1번. 켈빈 회로 탄소 고정 반응에 관한 그림이 제시가 됐고요. 우리 켈빈 회로는 한 분자의 포도당이 합성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켈빈 회로는 총 6번이 이제 회전을 하게 돼요. 한 번에 이산화탄소 분자가 한 번씩 이제 회전을 하게 되거든요. 이산화탄소가 하나씩 들어오면 한 번씩 회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하나, 포도당은 6개, 그러면 6번의 켈빈 회로가 돌아야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포도당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PgAl이 두 분자가 이제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분자의 PgAl이 과당 2인산을 거쳐서 이제 포도당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회로를 우리가 이제 켈빈 회로다. 그래서 6번의 회로가 돌아야지만 포도당이 한 분자가 만들어진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림상에서는 지금 이제 DPgA랑 그리고 RUMP가 표현되지 않았는데 DPgA하고 RUMP까지 표현해서 다시 한번 오른쪽에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산화탄소가 6개가 동시에 이제 켈빈 회로를 들어오는 것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6개의 이산화탄소가 이제 고정되는 과정을 이제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6분자의 RU 이제 BP. 근데 RUBP는 탄소가 이제 5개짜리 화합물이 이제 탄소가 이제 하나짜리인 이제 이산화탄소와 이제 결합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탄소가 고정됐다고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최초의 산물이 누구냐면 고정 산물이 이제 탄소가 3개짜리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3PG. 그래서 이제 3PG가 12개가 이제 만들어 이제 진다라는 거. 그래서 6개의 RUBP와 6개의 CO2가 결합하여 12개의 3PG가 만들어진다. 3PG는 탄소가 3개짜리 화합물이 되는 거고요. 이 3PG가 이제 12개의 DPGA가 이제 되는 거고요. 12개의 DPGA가 12개의 PGAL이 되고, 12개 중에 이제 2개가 이제 포도당을 합성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그럼 10개의 PGAL이 6개의 RU 이제 MP가 되고, RUMP가 다시 이제 RUPP가 된다. DPGA도 탄소가 3개짜리 화합물이고요. PGAL도 탄소가 3개짜리 화합물이 돼요. 그리고 RUMP는 RUPP와 마찬가지로 탄소가 5개짜리 화합물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탄소수까지 포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왜 12개의 3PG가 만들어지는지, 6개의 이산화탄소가 고정되는데, 6개의 RUBP는 탄소가 5개죠. 30개. 그리고 이 탄소 하나짜리가 6개. 그럼 총 36개가 되는 거죠. 36개. 그러면 36개의 탄소 3개짜리 12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제 3개가 고정됐을 때, 그리고 뭐 하나가 고정됐을 때,
이 탄소의 전체 개수를 잘 고려해 가지고 몇 개의 3PG가 만들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탄소 고정 과정, 즉 켈빈에로에서의 최초 산물은 누구다? 3PG라는 거 기억하고, 그때 지금은 잘 나오진 않는데 이때 관여하는 효소가 있어요. 루비스코라는 효소. 그래서 루비스코에 의해서 3PG가 생성이 된다는 것도 이제 한번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명반응 이제 산물이었던 NADP, H와 그리고 ATP가 어디서 이제 사용이 되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일단 3PG는 인산이 하나란 얘기예요, 항상. 근데 DPG는 인산이 2개. 그러면 총 12개의 3PG가 12개의 DPG가 되기 위해서는 인산을 12개를 받아야 되겠죠. 그때 그 12개의 인산을 제공한 애가 AT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2ATP가 소모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12개의 ATP가 결합을 하고 12개의 ADP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디서 또 ATP가 소모가 되냐면 RUMP는 모노인산, 인산이 하나인데 RUBP는 인산이 2개예요. 그러면 하나짜리 인산이 2개짜리 인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ATP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 과정 중에 또한 MP가 이제 ADP가 이제 생성이 이제 되겠죠. 근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개수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RUBP 6개가 RUMP 6개가 RUBP 6개가 되기 위해서는 인산이 총 6개 필요하니까 이때 6ATP가 또 RUMP가 RUBP가 되는 과정 중에서 필요하다.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과정이 되는 거죠. 여기 과정.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정은 3PG가 PGAL이 되는 과정. 또 이제 여기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명반응 산물인 ATP 18개가 다 사용됐죠. 6개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12개의 NADPH는 어디 소모되냐면 그 DPJ는 알데하이드, 그러니까 엑시드라는 거고요. 엑시드. PGAL은 알데하이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엑시드가 알데하이드가 될 때 이제 이 수소가 필요해요. 수소가. 그래서 이 과정 중에 12개의 NADPH가 수소를 제공하고 다시 이제 NADP 플러스라는 이제 조효소의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과정 중에 12개의 NADPH가 소모가 되었다. 이산탄소 6개를 고정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다시 왼쪽 그림으로 넘어갈게요. 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탄소 고정이라고 해요. 탄소 고정. 그리고 나를 3PG 환원, 그리고 달을 RUBP 재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억, 가에서 CO2가 고정된다. 예, 옳은 문장이고요. 나에서 3PG가 환원된다. 역시 옳은 문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D급부터 볼게요. 명반응의 산물이 뭐였나요? 예, 12개의 NADPH랑 18개의 ATP였죠. 그럼 나와 다, 그쵸? 나에서 12개의 각각 NADPH와 ATP가 소모됐고요. 그리고 또 다에서 역시 어떻게 돼요? 재생하는 과정 중에 또 6개의 ATP가 또 사용되었죠. 그래서 명반응 산물은 나와 다에서 이용된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나는 보세요. 나는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뭐냐면 NADP 플러스는 전자의 최종 뭐예요? 공여체가 아니라 수용체죠. 수용체. 공여체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예? 전자를 내는 물질. 누가 전자를 내나요? 전자를. 물이 광분해되는 과정을 통해서 전자를 냈잖아요. 총 12개의 물 분자가 분해되는 과정 중에 예, 산소 6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수소 이온이 24개가 만들어지고 24개의 전자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 물이 예, 전자를 뭐 했어요? 제공했잖아요, 제공. 그래서 물이 공여체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 틀렸다. 정답은 기억과 디귿. 29번 문제는 이산화탄소가 6분자가 고정될 때의 이제 그림을 나타냈고요. 이번에는 이산화탄소가 3개가 이제 3분자가 고정됐을 때의 켈빈 회로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Y는 이제 3분자의 RUBP가 되겠죠. 그래서 검은색으로 나타낼게요. 3분자의 RU 이제 BP. 그래서 3분자의 RUBP가 3분자의 이산화탄소와 이제 결합을 해서 6분자의 3PG가 만들어지고요. 6분자의 3PG가 DPGA를 거쳐서 PGA
L 6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할게. 이 과정 중에 그러니까 3PG가 이제 PGAL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3PG 환원이라고 하잖아요. 이 과정 중에 6개의 6분자의 ATP가 이제 제공이 되고요. 또 이 과정 중에 6개의 누가 NA, DP, H가 공급되죠. 그리고 RUBP가 이제 재생이 되는 이제 과정, 이 과정에서는 3PG래요. ATP가 세 분자가 이제 공급이 이제 되는 거고요. ATP. 그러면 이산화탄소 3개가 고정되는 과정 중에 총 9 ATP 그리고 U, Na, DP, H가 사용됐죠. 그럼 또 다시 이산화탄소가 또 3개가 또 고정이 돼야지만 포도당 한 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또한 9개의 ATP 공급 그리고 6개의 Na, DPH 그래서 총 명반응 산물인 18 ATP와 12 Na, DPH가 사용이 되더라. 그러면 이제 디귿은 니은의 2배다라고 했죠. 분자 수가. 그러면 디귿 6분자 그리고 니은 3PG 3분자 그쵸? 3분자 6분자 그러면 디귿이 니은의 2배다. 옳은 문장이고요. 그 다음 1과 2에서 모두 ATP가 소모되죠. 그렇죠. 이 과정에서도 ATP가 소모되고 1 과정에서도 ATP가 소모된다. 근데 소모되는 ATP는 이 과정이 1 과정보다 2배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겠네요. 니은 옳은 문장. 이 과정에서 RUBP의 재생이 일어난다. RUBP 재생은 1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 31번, 32번은 이 켈빈 회로의 발견에 관련된 이제 문제고요. 31번과 32번에 관련된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하면 그 클로레라 배양을 하면서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14로 이제 표지된 이산화탄소를 이제 공급하고 이제 빛을 비춰주었다고 했죠. 클로레라에 이제 14짜리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제 공급을 해주는 이제 이유는 클로레라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 탄소를 함유한 유기물이 이제 생성이 되는데 그 유기물에 탄소 14짜리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방사선을 이제 방출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이제 유기물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그 순서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일정한 시간마다 클로레라 일부를 채취하여 광합성을 정제시킨 후라고 표현을 했죠. 예.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제 켈빈 회로에서 생성되는 물질을 이제 알아보기 위한 이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마다 이제 클로레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광합성을 이제 정제를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클로레가 생성된 물질을 추출하여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전개한 다음 X선 필름에 밀착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최초로 이제 탄소가 이제 고정된 물질이 이제 3PG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탄소 고정 반응에서 CO2가 최초로 생성된 물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3초에 3PG만 14로 표지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최초 산물이구나. 최초 산물, 생성물은 3PG다. CO2가 고정되는 과정 중에. 그리고 나서 이제 30초 후에는 이제 순서 PJL, 육탄, 인산 등이 이제 표지가 되었다라는 거.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탄소 고정 반응에서 물질이 생성되는 이제 그 순서는 이제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이제 X선 이제 필름으로 이제 밀착을 시켰을 때 이산화탄소가 어떻을까요? 이산화탄소가 3PG가 되고요. 최초 산물. 그리고 이제 PG, AL이 되고, 그 다음에 탄소가 6개짜리 이제 인산. 그래서 우리가 6탄당 인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포도당이 이제 생성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포도당이 합성될 때까지 이산화탄소의 경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 또 이제 1차 전개, 시료 원점에서 이제 1차 전개하고 이제 2차 전개하는 것들 이렇게 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31번으로 가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클로레르 배양액에 탄소 이제 14자리가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고 빛을 비춘 뒤, 여기서는 이제 뭐 시간 좀 다르죠. 5초, 9초, 5분. 그러면 이제 우리 뭐가 생성됐는지 그 순서를 알면 돼요. 그러면 최초 5초에 생성된 산물은 3P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억이 이제 3PG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럼 3PG, 기억은 3PG. 그쵸? 예. 그 다음에는 PGAL이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PGAL이 되는 거고요. PGAL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육탄, 인산,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포도당이, 그래서 이것은 포도당이 이제 생성이 이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보기, 기억은 RUBP가 아니라 뭐가 되나요? 3PG가 되는 거죠. 3PG. 여기서 선생님이 실수를 했네요.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RUBP, 3PG, PGAL 중에 하나가 된대요. 예, 그러면 디귿이 포도당이 아니라 디귿은 뭐가 될까요? 디귿은 RU 이제 BP가 되는 거죠. 이제 순서를 따진다면.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제 고정되는 과정 중에 이제 3PG가 PGAL 그리고 PGAL이 이제 RU 이제 BP 이제 이런 식이 이제 되는 거겠죠. 예. 그러면 기억은 RUBP가 아니라 3PG 일단 틀린 내용이고요. 한 분자당 탄소수 그랬죠. 우리 3PG하고 PGAL 즉 기억과 니은은 탄소가 3개짜리 그리고 RUBP는 탄소가 5개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한 분자당 인산기 수능을 했죠. PGAL 인산 하나, 근데 RUBP는 인산이 몇 개? 2개. 그래서 니은이 디귿보다 크다. 디귿이 니은보다 더 큰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이제 32번 문제로 이제 넘어갈게요. 똑같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3PG, PGA, RUBP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최초 이제 산물인 니은이 되는 거죠. 니은. 그래서 니은이 이제 3PG가 되는 거고. 그러면 C는 뭐 31번 문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C는 5초가 되는 거죠. 5초. 그리고 나서 이제 A가 90초가 되겠네요. 90초. 그래서 니은 3PG에다가 그리고 기억이 PG AL 되는 거고, 그리고 B가 이제 5분이 되겠네요. 31번을 이제 가지고 같이 문제를 적용해서 푼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니은 최초 산물 3PG 그리고 기억이 PG AL 그리고 디귿이 RU BP가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PG AL이다. 니은은 3P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한 분자당 인산기 수분의 탄소 수 그랬는데 기억이 누구예요? PGAL 탄소 3개죠? 3개. 그리고 인산은 하나, 디귿은 RUBP 탄소가 5개에 인산은 2개. 그러면 3대 2.5. 그러면 기억이 디귿보다 크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켈빈으로 해서 니은 3PG는 기억 PGAL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ATP 분자 수분에 생성되는 NADP 플러스의 수는 1이라고 했죠. 우리 이제 이걸 한번 볼까요? 여타 한번 써볼게요. 3PG가 이제 PGAL이 이제 되는 과정 중에 이제 선생님이 DPGA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PGAL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PGAL이 3PG가 PGAL로 3PG가 환원되는 과정 중에 중간 산물이 DPGA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 인산이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요. 인산이, 그렇죠? D인산, 2개 인산. 그래서 이때 ATP가 이제 소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DPGA가 PGAL이 될 때, 엑시드가 알데하이드가 될 때는 NADPH가 또 이때 소모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의 ATP가 이제 소모되고, 한 분자 ATP가 소모되고, 한 분자의 NADPH가 이제 소모돼서 NADP 플러스가 한 분자가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소모되는 ATP 하나, 그리고 생성되는 NADP 플러스 하나, 그래서 1이다. 그래서 디귿도 어때요? 맞는 문장.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5번이 되겠네요.
33번과 34번은 이제 식물에서 일어나는 물질 내에서 이 광합성과 호흡을 함께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문제가 되고요. 첫 번째 보니까 이제 기억과 니은, 뭐 광합성과 세포호흡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기억 과정을 보니까 이산화탄소하고 그 물이 ATP를 이용해서 포도당이 이제 생성되는 과정을 지금 나타냈죠. 그래서 기억은 광합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니은은 포도당이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이제 분해되는 과정 중에 열과 이제 ATP가 생성되는 과정, 즉 세포 호흡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기억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환원된다. 예, 이 광합성 포도당이 합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환원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니은에서는 산소가 소모가 된다. 포도당이 이제 호흡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성되는 과정에서는 포도당 한 분자당 산소가 6개가 소모가 되는 거죠. 반대로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는 산소가 6분자가 생성이 되는 거고, 니은도 옳은 문장. 디귿, 포도당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는 니은을 통해 모두 ATP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열로 방출이 돼요. 열로 방출되고 뭐 한 30% 정도가 ATP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포도당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는 니은을 통해서 생성된 ATP보다 훨씬 큰 값을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4번, 34번 갈게요. 간은 이제 광합성이 되는 거죠. 광합성이 되는 거고, 나가 세포 호흡이 이제 되는 거고요. A역 B는 O2하고 CO2 중에 하나다. 광합성 결과 물의 광분해 과정을 통해서 산소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산소 빼서 이 산소를 이용하여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A는 산소다, 옳은 문장이고요. 광합성을 통해서 생성된 이제 유기물 포도당에 저장된 에너지가 E1, 그리고 호흡 결과 발생된 에너지의 대부분이 열로 방출되고 나머지가 ATP로 저장이 되죠. 그때의 ATP 저장된 에너지 E2, 누가 큰가요? E1이 E2보다 큰 거죠. 그래서 니은 같다, 틀린 내용이고요. 옳지 않은 내용, 디귿. 식물은 그렇죠,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같이 하죠. 그래서 가, 나가 모두 일어난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